오늘 청취자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청취자 중에 목동이 있으세요. 그 소를 제법 많이 치시는 분인데 사료값 자체가 한 20% 이상 올라서 힘들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마카롱 쿠키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하는데 버터랑 밀가루 가격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경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의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대출이자가 아닐까 싶어요. 은행이 이자 올린다 하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그런데 예적금 금리는 왜 그렇게 더디게 쫓아가는지 요거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 아마 다들 피부로 느끼실 텐데 실제 숫자로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가시면은 저번 달 이제 대출 금리가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2월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인 분들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연 3.9%에서 4.2%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2월과 비교해보면은 그때는 연 한 2.7% 정도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됐었는데 1년 새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신용대출도 비슷했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인 분들의 경우 연 4% 가까운 대출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역시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한 1에서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자는 1% 오른다. 이게 제법 큰 숫자인데 대출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게 된 건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쳤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역시 가장 큰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를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었는데요. 이후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현재는 1.25%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물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한 세 차례 정도 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한 돈과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예금금리도 상승을 하고 채권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김유신 기자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듣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다가와 주시면 좋겠고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조달금리 말고도 여기 추가로 얻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달 비용인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은 이제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이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 가산금리에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불확실성을 감안한 관리 비용하고요. 신용등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 손실 비용, 그리고 은행 인건비 등이 포함된 업무 원가, 그리고 은행의 수익률을 위한 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추가되는 비용들 보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산식이 있겠습니다만 좀 과다하게 얹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다. 기준금리 등등해서 시장 전반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알겠지만 예금금리에는 너무 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리에서 이제 수신금리를 뺀 이 차이, 예대마진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예대마진이 2.24%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년 1월에는 예대마진이 2.07%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1년 새에 한 0.2%포인트 정도 더 확대된 것입니다. 예대마진이 이렇게 확대되면요. 그만큼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그래서 금융권의 이런 업종의 회사들이 주가가 좀 선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사실은 전 국민이 좀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금감원이 그래서 제도를 좀 바꾸겠다는 입장이죠. 네, 사실 작년 말부터 대출금리 인상이 조금 가팔라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이런 지적이 이제 일어나자 금감원에서도 한번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금감원이 한번 이제 시중은행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본 결과 일부 은행이 조금 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지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제 금리를 산정할 때 있어서 대출금리에는 조금 빠르게 이제 시장금리가 반영이 되고 예금금리는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이 사안을 공유해서 인수위원들 의견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것이 또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반영해서 대출금리 산정할 때 산식에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빚도 있고 예적금도 많이 갖고 있다 하면은 상쇄가 될 텐데 내가 예적금으로 자산은 없으면서 대출만 있다 하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분들한테는 또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예대금리 격차 해소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사실 금감원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도 개선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각 시중은행별로 예대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은행에서 전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평균을 내갖고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것만 종합해서 월별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윤 당선인의 생각은 아마도 시중은행별로 공시하도록 해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또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금융권의 입장은 좀 다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금리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의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민간 회사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권한을 정부가 침해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등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을 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라는 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금감원도 현재 모범 기준을 통해서 자율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없는데도 개입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금리 결정 과정이 지금보다 좀 투명해져야 한다. 이 부분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라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지점장 전결금리, 은행장 전결금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좀 깎아주는 이런 관행이 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